제가 처음 K2 전차를 본 것은 폴란드 군사 훈련장에서였습니다. 7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K2 전차가 폭발적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독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 경사각에서 그 속도가 정말 가능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관단 중에서 유독 저만 그렇게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측 장군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에바, 당신 지금까지 뭘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폴란드 군수 그룹에서 일하는 에바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무기를 처음 만났던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K2 전차가 보여준 그 놀라운 성능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동양에서 온 싸구려 복제품이란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여러분은 갑자기 내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폴란드 군수그룹의 직원으로서 K-방산과 함께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폴란드 특수부대 출신이셨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대와 무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실제 전장에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에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숫자가 아니야. 기술력이야. 한 대의 우수한 전차가 10대의 구식 전차를 물리칠 수 있어. 어릴 적 제 꿈은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6살 때 산악훈련 중 사고로 무릎을 다쳐 군인의 꿈을 접어야 했죠. 그래도 군사 분야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학에서 군사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본 한국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소설 속에 담긴 한국의 근현대사와 가족의 이야기가 폴란드의 역사와 묘하게 겹쳐 보였거든요. 이 나라도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 침략을 받았구나. 그 후 한국 문화와 언어에 매료되어 바르샤바 대학의 동양학부 한국학과로 전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시겠지만 폴란드에는 5개 대학의 한국학과가 있어요. 최근 폴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배우기가 트렌드가 되었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저는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문화행사 통역을 맡으며 실전 한국어 실력을 키웠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료였던 야누시 장군님과의 만남이었죠. 장군님은 한국 국방부 대표단 환영 행사에서 저의 유창한 한국어 통역 실력을 보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현재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소.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 이렇게 저는 대학 졸업 후 폴란드 군수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아시아, 특히 한국 방산업체와의 계약 협상과 기술 협력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단순히 통역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점차 방위 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방산 전문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의 안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면서 폴란드 정부는 신속한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고 특히 지상군 전력 강화가 시급했죠. 당시 우리 부서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서방 방산 강국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납기 지연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 계약을 추진한다. 이 소식은 우리 부서의 폭탄과 같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유럽과 미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던 폴란드가
갑자기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우리 팀의 수석 분석가 토마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만든 싸구려 북제품을 사야 한다고? 미쳤군.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방위 산업의 일원이야.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거야.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사랑했지만 솔직히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8위권의 방산 수출국이었고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서 운용 중이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과 납기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가 한 대당 약 1,500만 유로, 납기 3, 4년인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한 대당 약 900만 유로, 납기는 1, 2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고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는 결국 2022년 7월 한국과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기로 했죠. 총 계약 규모는 무려 150억 달러 한화 기준 21조 7,4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의 번역과 조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곧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에바, 다음 주에 K2 전차 현지 생산 논의를 위해 한국 방문단을 구성할 예정이요. 당신이 핵심 통역 담당자로 함께 가게 될 거요. 2017년 대학생 시절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언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 구경을 나섰죠.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르샤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도시였고 어디를 가든 활기가 넘쳤어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명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난 한국인들과의 대화였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자 그들은 정말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다음 날 광장시장 구경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었죠. 광장시장에서 처음 맛본 빈대떡은 폴란드의 플라츠키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녹두 반죽이 감자를 갈아 만든 플라츠키와 다르게 풍미가 있었죠.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쌈을 싸먹는 문화는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보여주며 일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행사 준비를 위해 새벽까지 일하고 몇 시간 잠을 자고 다시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근면함과 열정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의 비결이 바로 이런 문화에 있구나. 2022년 가을,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협력 협상을 위한 방문이었죠. 저는 폴란드 방위산업 대표단의 일원으로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방문단에는 저 외에도 폴란드 최고의 전차 기술 분석가인 바르텍과 군수품 조달 책임자 토마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바르텍은 전차 엔진과 방어 시스템 전문가로 한국 기술에 대해 가장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화물 구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 팀에게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국어로 물었거든요. 우리 팀의 기술 분석가 바르텍은 그 로봇을 보고 놀란 나머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설명했죠. 이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에요. 수화물을 운반해주는 로봇입니다. 바르텍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영화에서나 본 적이 있어요. 로봇이 우리의 무거운 가방을 싣고 출구까지 안내해주는 모습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5년 전 제가 봤던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한국방위사업청과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최첨단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전 세계 방산 개발 현황과 폴란드와 한국 협력 가능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한국 대표들의 영어 실력도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비록 제가 통역을 담당했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이 직접 영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한국의 전통 한정식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이 나오는 정찬은 우리 팀원들의 입을 즐겁게 했고 특히 김치와 불고기는 큰 인기를 끌었죠. 식사 중에 한국방위사업청 국장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에바 씨,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과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컸죠. 하지만 자료를 검토할수록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과 경제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공장을 방문하면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창원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생산 라인, 최첨단 로봇 시스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엔지니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장 투어를 시작하며 우리는 먼저 K2 전차의 심장부인 파워팩 생산 라인을 보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엔진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독일의 MTU 엔진과 비교해도 성능이 뒤지지 않으며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바르텍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체 개발한 건가요? 해외 기술을 도입한 것 아닌가요? 한국 엔지니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20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엔진은 영하 40도에서도 시동이 가능하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차의 포탑과 주포 생산 라인을 보았습니다. 128강포의 정밀도와 자동장전 시스템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 APS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요격합니다. 반응 속도가 0.20, 3초에 불과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대전차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 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테스트 필드로 이동했고 거기서 K2 전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전차의 기동성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K2 전차는 70도 경사의 언덕을 거뜬히 오르더니 갑자기 90도 회전을 하고 즉시 사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 경사각에서 그 속도가 정말 가능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관단 중에서 유독 저만 그렇게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측 장군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에바, 당신 지금까지 뭘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으로 능동방어 시스템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정 거리에서 발사된 모의 대전차 미사일이 K2 전차를 향해 날아왔고 순식간에 전차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여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발시켰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우리 팀의 토마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무기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K2 전차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대박!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브라보! 이건 정말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야.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력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서방 무기보다 더 뛰어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삼겹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한국 식문화와 소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은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르텍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 무기가 이렇게 뛰어난지. 한국의 놀라운 무기 기술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불굴의 열정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 계약에 관한 최종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한국 측은 폴란드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K2PL 전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저는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 측은 계약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를 원했고, 한국 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접근을 선호했죠. 저는 양측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관계와 신뢰에 기반합니다. 문서상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유대감과 상호 신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이러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마침내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중 180대는 한국에서 직접 도입하고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고 양국의 국방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통역사로서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한국 문학을 통해 느꼈던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유사성이 이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결식 후 우리는 FA-50 경공격기의 롤아웃 세레머니에 참석하기 위해 경상남도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의 공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첫 번째 폴란드 공군용 FA-50 전투기가 공개되었습니다. 롤아웃 세레머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항공기가 나토 회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각 부품과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이는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춘 경공격기로 폴란드 공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1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역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유명한 삼겹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식당 안은 연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식당은 테이블마다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문을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아직 보기 힘든 시스템이었죠. 우리 동료 바르텍은 공항의 로봇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기술의 발전인가요?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조차 이렇게 첨단화되어 있다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상생활 곳곳에 기술이 녹아 있어요. 이건 정말 작은 예에 불과해요. 우리는 삼겹살과 함께 다양한 한국 전통주도 맛보았습니다. 특히 동료들은 막걸리의 부드러운 맛에 매료되었고 소주의 깔끔한 맛도 높이 평가했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번 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무기에 회의적이었던 토마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에 한국 무기가 서방 무기에 저급한 복제품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그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어.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군. 바르텍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가격 대비 성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검토했던 서방 무기들보다 30에서 40%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게다가 납기도 훨씬 빨라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그것이 지금의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양국의 중요한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저는 동료들에게 제가 대학생 때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웠고 오히려 더 화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르텍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일로 왔지만 다음에는 휴가로 오고 싶은 거군요. 그럼요. 한국은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현대적인 서울뿐만 아니라 경주나 안동 같은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까지. 다음에는 꼭 휴가를 내서 제대로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한국 방문은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방문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러 왔다가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 그리고 열정의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으니까요. 폴란드로 돌아온 우리 팀은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현대로템의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파견되어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내에서도 그리고 폴란드 군 내에서도 여전히 한국 무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죠. 그래서 우리 팀은 K2 전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비디오와 사진들을 보여주며 직접 목격한 K2 전차의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우리 폴란드의 지형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K2PL 버전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나토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의지는 많은 이들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비싼 가격에도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요. 2023년 초 우리는 한국에서 제작된 첫 번째 K2 전차를 폴란드에서 인도받았으며 동시에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파견되어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협력했습니다. 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문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결정 문화와 폴란드의 신중한 접근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번째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시제품 KEPL 전차의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공장에서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석 엔지니어 김 부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의 전차가 되었군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진정한 공유입니다. 폴란드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통역하면서 저도 감동의 눈물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2023년 여름,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산 K2 전차의 현지 시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폴란드의 험난한 지형에서 진행된 이 테스트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가까운 동부 국경 지역의 진흙지대에서의 성능이 중요했죠. K2PL 전차는 이 시험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깊은 진흙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엔진이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이 결과는 폴란드 군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접한 한국 소설이 저를 한국어 공부로 이끌었고 그것이 지금은 두 나라의 중요한 방위산업 협력을 돕는 역할로 이어졌으니까요. 지금 저는 폴란드와 한국 방산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양국의 협력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K2 전차 프로젝트의 성공은 더 많은 협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군 함정과 공대지 미사일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폴란드의 신중함과 체계적인 접근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것을 돕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저는 종종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직업 생활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대학생 시절 처음 한국 소설을 읽었던 그 도서관으로 돌아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흥미로운 외국 문화를 접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문을 열었던 거죠. 내년에는 한국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방산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와 경주를 여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제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운 한국 음식도 실컷 먹을 계획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이 두 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역사적 경험과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켜온 정신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통점이 앞으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문화의 문학, 영화, 음식 등을 탐험해보세요.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에바 드림. 에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가 다양한 지형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흙탕, 눈길, 급경사 등 폴란드의 모든 험난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은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7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입니다. 이제 K방산은 명실상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에바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K방산에 대한 응원과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